하루에 한두 두 주씩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PBR,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떨어진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시나 1등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네, 이주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아침에 이렇게 또 울산에서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또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 또 예. 주영님의 인사이트, 현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님께서 이제 보시면은 예. 거의 매일 이제 스트리밍 예. 방송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고민도 좀 들어주시고 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 같은 것도 제시해주고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주영님 방송을 보니까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땐 아니다 이제 예.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대로 이제 한 분께서 이게 저도 이제 채팅창 막 올라오고 보니까 기아차를 뭐 열세 주를 샀는데 예. 이게 좀 너무 많이 산 거 아니냐 약간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즉슨 약간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좀 변동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요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제 매일 저희가 이제 스트리밍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려움은 많이 끝났다. 이제 큰 어려움이나 위기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저희는 좀 굉장히 실전적인 투자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주식 투자를 경험해 보면은 사실은 폭등과 폭락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겨움. 그러니까 시장이 횡보를 하는 시장은 정말 많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사실은 뭐 주식이 급등을 하다든지 아니면 급락을 하면은 빨리빨리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행동을 취할 수 있는데, 지루한 장세면 오히려 투자가 더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려움이 끝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주식 시장 자체가 봤을 때 어떤 산업의 기초적인 측면보다는, 왜냐하면 산업의 기초적인 측면은 사실은 과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IT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조금 더 뭐랄까 성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모두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것들의 자금을 너무 많이 이제 더 쏟아붓기에는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통화량을 관리하는 미국의 연준이 지금은 경기보다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가 만약에 넘어가면은 뭐랄까 약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4번을 해서 맞아요. 기준금리를 지금 미국이 거의 4%까지 이제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실제로 기준금리가 4%가 되니까 기준금리가 이제 4%라는 거는 뭐 예금금리는 보통 한 6%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는 거의 10%.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12% 정도, 아니면 신용이 좀 약간 부실하신 분들은 은행에 빌린 1금융권이 아니라 뭐 3, 4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때는 15% 이상 이제 빌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상황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기준금리를 4%까지 끌어올리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부동산이 이미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다른 이제 부실 기업들도 하나둘씩 이제 점점 드러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리를 올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맞아요. 네.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0.25였던 금리를 순식간에 이제 거의 반년 만에 4%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엄청난 공포를 느꼈죠. 금리를 저렇게 끌어올리면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신규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경계하면서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000포인트에서 거의 10,0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하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00이 넘는 상황에서 2,000 초반까지 거의 대부분 이제 하락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주식이 하락을 한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은 기준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는 상황이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최근 같은 경우에 유동성 가치가 굉장히 높은 코인 시장은 뭐 하나 둘씩 굉장히 힘든 상황이 맞아요. 되고 있고요.
뭐 거래소 3대 거래소 중에 하나가 이제 파산을 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코인이 힘들어지고, 부동산이 당연히,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월세가 발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라든지 어떤 생산성이 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급격하게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주식 시장에도 과거에는 이제 현금 흐름, 그러니까 매출과 영업이익과 어떤 이러한 현금 흐름이 많지 않아도 저금리 시대 때는 어떤 성장 가능성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굉장히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 때는 또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좀 이런 게 또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현금 쓰레기. 그런 얘기를, 그 현금을 갖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엄청난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 때는. 왜냐면은 제로금리 때는 다들 이제 그 빚을 내기가 쉬우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현금보다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4%까지 올라가면은 예금금리가 6%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현금의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데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안 먹힌다는 거죠. 대중한테 먹히지 않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지 않고 단순히 기대심으로 주식이 그동안 올라갔던 주식은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주라고 하죠. 성장주들은 이제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기준금리가 한 4%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물가가 한 7점 후반대, 7.7, 7.8 수준이고 연준의 목표는 이걸 2%까지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는 미국의 금리가 5% 이상은 좀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만약에 기준금리 6%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예금금리가 8%가 되고 그럼 대출금리가 거의 뭐 10% 넘어가겠네요. 14%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13%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라고 해도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릴 정도로, 그럼 결국은 완전히 경기를 좀 망치겠다는 어떻게 보면 경리를 완전히 끌어내리겠다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되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연준이나 그리고 어떤 이런 것들 통화정책을 봤을 때 한 5% 수준에서 약간 끌고 갈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5%에서 끌고 가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은 유동자산이 높았던 코인 시장도 굉장히 위축되고, 부동산도 위축되고,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들이 위축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자산이 이제 줄어들면서 물가가 이렇게 잡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럼 과연 지금 7.7 정도 되는 물가가 뭐 2에서 3%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러니까 굳이 2에서 3%까지만 안 떨어지고 만약 5까지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고금리가 당분간은 좀 유지가 돼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 시장도 생각을 해보면, 왜 제가 이제 주식을 아까 전에 이제 달란트님께서 기아차 13주를 사실 13주가 너무 디테일한 질문을 현금이 사실은 100만 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거의 한 기아차가 이제 해보면 1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주식을 매수를 한 게 많이 매수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시장을 매일 지켜보기 때문에, 왜냐면 100만 원씩 한 달을 꾸준히 사면은 20일이니까 2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5달만 사도 1억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지금은 어떤 저점 타이밍이라기보다는 금리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PF 대출이라든지 뭐 실제로 지금 롯데건설이 뭐 4억을 담보를 잡아서 뭐 돈을 빌린다든지, 롯데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저희가 알 수 없는 위험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거 현금 흐름이라는 게 저희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을 끌어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이 지겨운 시장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이제 뭐 수익도 안 나고, 차라리 예금을 해놓으면은 뭐 적금이나 예금을 이제 좀 해놓으면 6, 7%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주식을 해야 되나? 그렇죠, 맞아요.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주식이라는 건 우리의 생산성인데 그 생산성에서 중요한 게 생산성의 포인트가 뭐냐면 생산성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인 시장도 힘들어지고 부동산 시장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없는 기업들이 하나 둘씩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물가는 잡히겠죠. 근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일자리가 너무 물가가 내리는 것보다 일자리를 사람들이 실업자가 많아지면 연준도 어쩔 수 없이 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잘 버티던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막강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그때 이제 다시 아주 크게 반등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려움을 잘 견뎌야지만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투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전으로 경험을 해봤지만 이게 뭔가 이론과 실전이 다른 게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주식 시장에 관심이 없고 지겨울 때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뭔가 신경 쓰지 않는데 혼자 외롭게 이게 주식을 사 모아가는 게 뭐랄까 보통 어떤 배짱이 아니고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한꺼번에 사시면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돈이 이 주식이 좋은 기업인 줄 알고 성장할 줄 아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다 생각해요. 다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어떤 분이 1억을 한꺼번에 탁 사놨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팔 확률이 한 90%. 근데 이런 거, 내가 만약 이 주식이 좋은지 아는데 일단 1,000만 원어치 사놓고 9천만 원을 현금으로 놔두면서 계속 조금씩 산다. 이런 뭔가 늘 기대심이 있잖아요. 떨어지면 더 사야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좋고 떨어지면 더 사야지. 그러니까 뭔가 시장을 그러니까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그 멘탈이라고 하죠. 우리 흔히 드니까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는 시장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금.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뭐 재래시장이나 큰 마트 시장하고 다르지 않은데 아무리 신나는 시장에 가도 이 현금이 없으면 사실 신나는 게 아니라 너무 슬프거든요. 맞아요. 약간 그래서 이제 돈을 한꺼번에 지금 사놓으면은 지금 주식을 한꺼번에 사놓으면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고금리를 버텨야 되는데 그럼 너무 지겨운 거죠. 그러면 좀 이제 좀 슬프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못 사게 하고 최대한 현금을 이제 남기는 쪽으로 하루에 한두 주씩, 두 주씩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은 아마 그 투자하시는 분이 아실 거야. 이때는 좀 많이 사도 된다. 그런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게 뭔가 확신이 굉장히 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보다는 미국이 이제 고금리 상황을 계속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고금리 상황이면은 지금 부실 기업을 하나 둘씩 지금 오늘도 지금 오는 길에 뉴스를 봤을 텐데 이제 게임 회사 중에서 위메이드였나요? 그죠? 굉장히 오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전날 그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모르는 악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반 개인이 대출을 하려고 해도 고금리가 만약 기준금리가 4%면 10% 대출을 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채를 발행을 해도 지금 그냥 예금을 해도 7%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올랐다. 회사채를 만약에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0%를 만약에 이자를 하면은 진짜 사람들이 아예 거의 뭐 이거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예금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해도 뭐 10% 중반대로 발행을 해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이 자금 자체가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출을 냈을 때 1억을 대출을 냈을 때 2% 3%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너도 나도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1억 정도를 대출을 하면은 거의 10%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이자를 내야 된다 생각하면 대출을 낼 때부터 벌써 압박스러운 거야. 내가 과연 1년에 20%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기대 심리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거네요. 이제 일단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긴축이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그런 것들 선반영해서 많이 빠진 다음에 최근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상단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긴 하나 중요한 건 그 고금리를 상당 기간 또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계 기업, 약간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상황에서 막 사는 것보다는 예. 조금씩 보아가면서 그렇게 예.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지금 많이 사면은 원래 주식 투자를 실전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심리전인데요. 주식을 뭔가 많이 산다는 거는 기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방 오르기를 막 네, 이게 확 사서 이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샀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이제 뭐랄까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기도 힘들고 올라가기도 힘들다라 생각하는 게 떨어지기에는 기업의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들이 너무 많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1,800조 정도 수준인데 작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이 한 200조 이상 났거든요. 전체 되게 많이 성장해서. 났네요. 예. 그 정도로 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뭐 포스코 뭐 이런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긴 어려운데 올라가기도 고금리 상황이에요. 그렇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떨어지기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PBR 그러니까 순자산보다 떨어진 주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코스피에도.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예를 들면 자기 자본이 5천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은 2,500억. 뭐 이런 회사들도 심심치 않게 많이 발견되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한 장세기 때문에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데 또 올라가기에는 또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옆으로 쭉 가고 어느 정도 미국 이제 기조 자체가 이제 여러분 물가가 좀 잡힌 것 같고 이제 좀 경기를 확장을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약간 그런 액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늘 또 우리가 그 투자를 해보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제로는 아까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갈 것 같은 기조가 보이면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현금이 다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를 만약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끌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못 버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래서 주식 투자는 항상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좀 버티고 인내하고 약간 그런 게 참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현금흐름이 잘 창출되는 그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고 나중에 또 다시 경기가 턴하고 뭐 약간 유동성 장세가 왔을 때 예. 어떻게 본다면 승자 독식을 누릴 수 있는 예.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약간 현금 흐름이 괜찮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기회라고 지금 시장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튼튼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1년 정도의 이런 어려움 고금리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버티는 기업과 버티지 않는 기업이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아니 왜 이렇게 버티는 기업과 버티지 않는 기업들이 차이가 나고 왜 이런 기업들은 왜 생겨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생겨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문제가 아니라 적자가 나는 기업을 우리가 함부로 이제 다룰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적자 나는 기업들도 일자리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꼭 굉장히 이제 현금 흐름이 막강한 기업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아도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적자가 나도 이제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돈을 푸는 거죠. 돈을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기축통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그 경기라는 거는 실업자의 어떤 수치인 거죠. 실업자가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느냐, 일할 수 없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한계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게 뭐냐면은 적자가 나서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아까 한계 기업들도 그동안은 뭐 이제 버티었던 거죠.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너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들은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왜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서 이 회사들은 하나 둘씩 파산을 하고, 그럼 아까 우리 달란트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시장을 다시 1등 회사가 가져가는 약간 그러한 관점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기업들은 이제 버티다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결국 항상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버티다가 이제 살아남고 더 크게 올라가고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버티는 거를 보통 일반 투자자들이, 왜냐면 이게 버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은 굉장히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지만, 지금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300조 한 초반인데 비해서 영업이익이 작년에 한 50조 정도가 났으니까 지금 한 40조 정도 수준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300대 초반인데 비해서 자기 자본이 삼성전자가 한 32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부채가 한 100조 정도? 그러니까 부채에 비해서 자기 돈이 월등하게 많잖아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고금리 때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냐면 빌린 돈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돈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를 조달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돈은 만약에 한 5천억 밖에 없는데 부채가 뭐 한 3조다.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 거, 막 심지어 적자다. 이러면 이제 순식간에 어떻게 될지, 왜냐면 부채가 너무 많은데 지금 들어오는 돈도 없고 나갈 돈, 그러니까 이자가 급증해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이제 하나 둘씩 정리가 되고 결국은 이제 끌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일반 투자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접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쉽지 않으신 분들은, 일반 투자자들은 역시나 1등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 우리나라에서 사실 시가총액 탑 위치에 있는 게 반도체고, 그 중에서 또 1위 기업은 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니까 내년에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조 가까이 버는데 내년엔 1,000얼마 버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사실 더 안 좋아지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예. 확실히 그래서 좀 1등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 주씩 매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 중심으로 사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반도체 말고 또 약간 또 그렇게 약간 좀 자기 자본이 탄탄하고 좀 캐시가가 있을 만한 그런 주식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잘 번다라고 이제 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와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가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도 거의 PBR이 1이야 거의 아니잖아요.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사실은 뭐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에도 엄청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게 좀 재밌는 게, 주식 시장을 저희가 이제 실전적인 느낌에서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과거에 2년 전만 해도 이제 분위기가 얼마나 이제 달라지냐면, 2년 전에 예를 들면은 KTNG를 투자한다. 이러면은 약간 거의 바보? 맞아. 예. 비웃는 막 거의 그런 수준. 예, 진짜 비웃는 거예요. 멸시하는 약간. KTNG를 투자한다고? 바보 아니야? 왜냐면 그때는 이제 플랫폼, 뭐 네이버, 카카오가 완전히 막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뭐 인공지능, 메타 관련주,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막 폭등할 때이기 때문에 KTNG를 투자한다 이러면은, 아니 뭐 무슨 이상한 약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한 2년 전이나 3년 전에 KTNG를, 항상 이제 KTNG가 8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8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 배당이 한 6% 정도 됐었어요. 와, 그때도 높았구나. 예, 근데 지금 KTNG가 지금 아마 종가가 지금 오늘 아마 9만 5천 원, 6천 원 정도를 됐으니까, KTNG를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최소한 수익률이 배당이랑 합쳐서는 아마 충분히 거의 한 30% 정도의 수익이 났겠지만, 성장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죠,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많이 손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유행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사이클. 그러니까 저금리 시대 때는 똑같은 물건인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저금리 때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하면 이거 너무 뻔하다. 돈을 잘 버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재미가 없다. 뭔가 우리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걸 원한다. 라고 왜냐면 저금리 시대니까 서로 왜냐면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하면 머니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저금리 때는 누가 빨리 이제 빚을 내서 빠르게 수익을 내느냐. 그러한 관점 때문에 코인 시장이 폭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금 흐름이 나지 않아도 비전만 제시하면은 폭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딱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위기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이제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2, 3년 뒤를 얘기하지 마라. 지금 나는 당장 한 달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갑자기 KTNG나 통신주, 그다음에 철강주, 그리고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차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포스코도 엄청 찬밥 신세였죠. 사실 찬밥이었었는데, 근데 실제로 포스코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거의 손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고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한참 올랐을 때도 35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저점으로 빠졌다가 거의 30만 원 정도를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또 원래 배당도 또 많이 주잖아요. 맞아, 포스코가. 배당 예. 배당까지 합치고 이런저런 봤을 때는 다른 주식에 투자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상황이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다른 게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이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그런 매크로 상황과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좀 지금 뭐 장부 가치들이 싸고 예. 그럼 캐시카우가 충분히 있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을 좀 길게 보고 한 주씩 예. 사모은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하락장을 잘 버티고 예. 살아남고 나서 예. 또 이렇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